그렇게 코를 빨아 마시는 게 하시는데 빨아 마시는 건 되게 효율적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빨아 마셔서 삼켜도 되느냐? 누런 거, 초록색 이거 네. 삼켜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삼키라고 저는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물론 이제 약과 뭐 이런 것을 위한 이제 치료, 통한 치료, 이건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또 그래도 민간요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생활 속에서 비염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혹은 예방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운동이나 어떤 뭐 환경 뭐 어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노하우? 네. 노하우요? 네. 자, 그래서 우선은 우리 또 알러지 분야의 또 최고 교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네. 또 우리가 좀 이렇게 들어야죠 또. 네. 우선은 뭐 이제 환경 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우선은 그냥 치료 측면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생리식염수 코세척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식염수 코세척. 이거 영화에서도 보면 이렇게 넣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세척을 하시면 되는데 요 이제 요렇게 생긴 통인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렇게 있으면은 요런 데다 이제 이런 소금 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집에 있는 소금에는 다 이렇게 그 덩어리지 말로 첨가물들이 들어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주겸, 뭐 천일염에는 막 미네랄 여러 가지 섞여 있기 때문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정제소금, 정제소금. 이걸 쓰시는 게 좋겠고, 이걸 여기다 넣고 약국에다 팔아요. 인터넷 팔고 넣고 여기다가 정수기 물이나 생수 같은 거 넣고 살짝 미지근하게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이제 코에 넣고 이렇게 쭉 세척하시면 되고, 요거 방법은 제가 권혁수의 알러지 스쿨 유튜브에 오시면은 자세히 설명해서 그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깨알 같은 홍보도. 그렇죠. 그래서 상장하시는데 이건 그러면 왜 이제 이게 효과가 되냐면 네. 저는 이걸 꼭 알레르기 비염이 아니라 감기 걸리신 분들 있잖아요. 네. 감기 걸리신 분들로 쓰면 너무나 좋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그 의학 논문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종설 유명한 논문들이 많은데 그 전 논문을 모아서 이제 하는 리뷰 논문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감기 걸렸을 때 이런 식염수 코세척이 부비동염이나 축농증 이런 급성 감기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뭐 이게 사실 민간요법이에요. 인도에서 몇천 년부터 했던 거예요. 그래요? 이게 그래서 하나씩은 구비해 놓고 그냥 비염이 아니더라도 감기 때 해보시면은 그 감기 때 가래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대부분 폐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코가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누런 가래가. 그래서 코세척이 그런 기침 가래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 가끔 이게 코 속이 맵고 건조한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해주는 건가요? 뭐 고를 때 해주셔도 좋고요. 뭐 코에 먼지 많이 들어갈 때, 코 가래 많을 때,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왜 도움이 되냐면요. 요거 사진 한 번만 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뭐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코 점막을 현미경으로 본 거예요. 그래요? 그럼 세포에 이렇게 샥 이걸 선모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네. 저런 게 그 빨간색 코 안에 빨간색 있잖아요. 미세하게 저렇게 움직임이 있어요. 우리 코 안이 그냥 이게 평평한 게 아니라 아니에요. 저렇게 돼 돼 있어요. 있군요. 기관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액체가 계속적으로 촉촉하게 나오고 그거를 한쪽 방향으로 넘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 안에 동굴들이 많거든요. 이 광대뼈 안에도 동굴이 있고 이마에도 동굴이 있고 머그컵 한 잔이 들어갈 정도로 구멍이 있어요? 많아요. 이거를 부비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데 그 안에도 촉촉하게 있는데 그 안에 선모 방향이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다 가운데 방향으로 다 이동을 해요. 네. 그래서 만들어지니까 이동했다가 목 뒤로 넘어가게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기 수많은 위에 먼지들 같은 꽃가루 온 거를 다 이렇게 해서 사실 삼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하루에 이렇게 이동에 의해서 삼키게 되는 액체 양이 얼마인 것 같으세요, 대표님? 글쎄요. 감이 잘 안 오는데. 한 10cc? 10cc? 100cc? 하루에? 500cc?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하루에요? 네, 하루에. 글쎄 뭐 얼마 되겠어요? 한 10? 10? 20? 1리터. 1리터요? 1리터. 1리터를 목 뒤에 흐르는 걸 삼키고 살아요, 대부분. 그래요? 이걸 후비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비동, 이 먹장되는 이 점막에서 만들어 촉촉하게 점막을 촉촉히 유지해서 이렇게 이동해서 넘겨가는, 삼키는 양이 그리고 또 아까 눈도 눈물이 다 가운데 여기를 통해서 코를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네. 구멍을 여기 입구 출구가 있어요. 그래서 눈물 콧물 합한량이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가 돼요. 누구나 다. 상당하네요. 느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감기 때 그 가래가 다 코에서 넘어갔다고 말씀드려요. 대부분이. 네. 코가 뒤로 끈적하게 넘어가도 못 느껴요. 다 여기에 걸려서 여기에 가래가 꼈다. 그로 이건 기관지폐에서 올라온 거예요. 물론 기관지에서 올라올 수 있지만 사실 내려가는 걸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흐름이 저하가 돼요.
그러면은 그러겠네요. 흐르지 않는 물은 고인물은 어떻게 된다? 썩는 거죠. 여기 균들이 자라게 되는 거죠. 아. 그럼 2차 감염이 되고 거기가 더 피도 나고 염증도 생기고 비염이 더 악화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염수 코세척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거는 이 끈적하게 돼 있거나 코딱지, 이동 흐름을 막아버리는 것들을 한번 씻겨내주면은 원활하게 다시 이 액체가 섬모 운동이 회복이 되고 코가 건강히 유지, 점막이 유지돼서 그 염증과 이 코의 기능이 회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코가 안 좋을 때는 식염수 코세척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걸로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꼭 비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감기 걸렸을 때 하시면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냥 아주 그냥 치료적인 측면으로 네. 코딱지, 피딱지 자주 생기잖아요. 그렇죠. 코도 자꾸 파고. 근데 한 달 내내 그러면은 가뜩이나 코안이 지금 엄청 좁거든요. 지금 실제로 이건 동굴이지만 실제 코안은 이렇게 되게 얇게 좁아요. 마치 우리 그 아주 뚱뚱한 사람 못 지나가는 얇은 복도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좁은데 거기 코딱지, 피딱지 끈적한 거 있으면 꽉 막혀버리거든요. 그럴 때 코세척하면 그것도 뻥 뚫리는 것도 있지만 이 상처가 코딱지에 생겨서 거기에 있으면 거기가 또 코딱지가 그 자리에 계속 생겨요. 네. 마치 우리가 무릎에 이렇게 상처 났을 때 여기 피딱지 떼버리면은 또 진물하면 또 생기잖아요. 피딱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유하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되는데 그때 이제 집에 있는 그런 연고 같은 게 있어요. 항생제. 우리 보통 저는 처방을 이제 눈에 넣는 항생제 안연고를 처방해 드리는데 집에서는 그냥 뭐 약국에서 파는 뭐 에스로반, 박토로반, 뭐 후시딘 이런 항생 연고를 면봉에다 해갖고 면봉에다 바른 다음에 네. 요걸 코 안에다 바르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제 뼈가 있잖아요. 네. 사실 콧구멍이 여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콧구멍은 여기에요, 여기. 요 뼈 뼈 있는데 있는데. 그래서 그 우리 안쪽. 사람 죽으면 해골 보면 이건 없고 아, 요 예. 구멍만 있잖아요. 그렇죠. 해골에. 그게 이제 실제 콧구멍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 안쪽으로 점막에서 여기다가 항생 연고를 바른 다음에 요거보다 이렇게 한 요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한 요 뼈보다 1, 2cm 더 안쪽으로 해서 안에 하고 위에 아. 골고루 이렇게 발라주시면은요. 처음에 막 피도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피딱지 코딱지가 한 2, 3년만 바르면은 싹 나요. 아, 후시딘 같은 거 이게 바깥의 상처만이 아니라 뭐 안의 그렇죠. 상처도. 네. 그래서 한 5일 정도 바르시면은 그렇게 막 코딱지 피 나오는 거 싹 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코와 이런 것들을 해보면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습도 같은 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코와 기관지염증은 다 가습기 틀어 놓으시거든요. 그렇죠. 습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거는 의학적 근거는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꼭 습한 게 호흡기 질환에 좋다라는 근거는 없고 그냥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건데 사실 습기가 많으면 뭐 나쁜 건 없지만 집에 곰팡이가 더 잘 자라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진먼지 진드기가 이 알레르기 비염의 가장 흔한 원인인데 천식에도 진먼지 진드기가 습한 환경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훨씬 더 증식을 잘해. 그래서 진먼지 알레르기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비염 천식이 있는 분들도 집에 가습기는 쓰지 말자. 가습기는 안 쓰는 게 좋고 아. 그냥 물을 많이 드셔서 습하게 하시는 게 좋고 코에 막 코딱지 있고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코세척 같은 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분명히 영양제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그죠. 영양제 혹은 네. 식품. 그런 거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근거가 뭐 비염의 예방, 뭐 염증 이렇게 막 급성으로 확 좋게 하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염증이나 알레르기에 도움된다는 거는 이제 비타민 D3, 비타민 D3이죠. 비타민 D3가 도움이 되고 오메가 3가 이제 뭐 이건 뭐 어느 염증병에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 네. 그 정도가 이제 근거 있게 먹을 수 있다. 그 정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식품, 우리 음식.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양의학의 영역이 아니라 많은 경우는 한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뭐 양의학적으로는 뭐 그렇게 그런 건 없는데 이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거죠. 모든 인간의 염증과 면역은 분명한 거는 이 스트레스가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보통 스트레스가 많을 때 이제 보통 모든 염증 나빠지고 코도 나빠지고 천식 나빠지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 필요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염증을 없애는 식단들이 있잖아요. 우리 뭐 매일 뭐 메디테리안이나 지중해식 이런 거 하는데 정말 야채, 뭐 베리 이런 거 많이 드시는 것도 생선 같은 거 많이 드시는 것도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숙면 아까 정말 이런 것들이 다 비염 천식이나 이런 염증에 도움이 된다.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간단한 뭐 운동법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운동법은 사실은 뭐 그냥- 비염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죠. 충분한 수면을 자는 그렇죠. 거. 근데 운동 자체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 개선이나 면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염이 왜 생겼고 왜 생기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완화시키면서 삶의 질을 높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건 어쨌든 부지런해야 되겠네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되니까 스스로.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코에 뿌리는 거가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습관이 들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치질 할 때 한 2, 3분 하잖아요. 뭐 머리만 빗어 몇 초 하는데 그렇죠. 얘가 이제 그 요런 스프레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 이렇게 코에다 넣고. 뿌리는 거예요, 이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양치질 원래 항상 습관을 들일 때는 원래 하던 습관에 연결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커피를 마신다. 그럼 에스프레소 기계 위에다 올려놓고 기다리면서 이렇게 뿌리시면 되고, 또 화장하시는 분들은 화장품 뚜껑 올려놓고 뚜껑 열다 딱 보고 뿌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네. 아니면 양치를 하시는 분들은 입에 딱 물자마자 입에 문 상태로 앞에 보고 칙칙 뿌리고 양치해도 돼요. 그러니까 습관의 문제지, 이거는. 사실 뭐 까먹어서 못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괜히 우리가 스테로이드라는 말이 들어가서 겁내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맞죠. 그래서 이건 딱 두 가지. 스테로이드지만 평생 써도 안전하다. 이건 이건 의학적인 논문들이 보장하는 거고, 어린애들도 안전하고 임산부도 안전하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얘 유일한 부작용은 코피가 좀 잘 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잠깐 멈췄다가 아까 연고 네. 한 5일 바른 다음에 다시 뿌리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오늘 써서 효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기대를 바로 즉각. 뻥 뚫리 기대를 해서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규칙적으로 꾸준한 게 중요하다. 그것만 생각하시면은 그냥 매일 쓰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저거 하루에 몇 번 정도 코에다 뿌려줘야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처방받는 이 스테로이드 약은 기본적으로는 하루에 한 번 쓰는 게 기본인 거죠. 하루에 한 번. 그래서 보통 고개를 숙이고 칙칙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 스테로이드의 효과가 좀 더 좋게 항히스타민제 섞인 복합제가 있어요. 그거는 하루에 아침 저녁 2번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꾸준하게 봄철에 쓰시면 되는데, 보통 정해진 용량보다 봄에 너무 심하신 분들은 2배 용량 올리셔서 돼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하시면 코 막힘 없이. 그리고 눈 가려움증 없이. 하여튼 삶의 질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맞습니다. 예. 없는 이 답답함, 이 모든 알러지가 없는, 네. 비염이 없는 그 확 뚫린, 그렇죠. 펑 뚫린 네, 그런 그리고, 인생. 그리고 본인은 몰라도 수면의 질이 높아진다. 수면. 그다음에 계속 회의 때 직장 나와서 킁킁거리고 가래 뱉고 이것도 많이 없어지는데, 이제 꼭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약국에서 파는 스프레이가 또 있어요. 일반적인.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오트리빈, 화이투벤 이렇게 돼서 그냥 감기 때 쓰는 스프레이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뿌리면은 코가 뻥 뚫어지는 그런 항우열제라고 해요. 그럼 그걸 뿌리면 코가 뻥 뚫리니까 다들 그거 생각하고 스테로이드 뿌렸다가 효과 없다 이렇게 해서 버리게 되는데, 그 스테로이드 효과는 오늘은 없지만 약국에서 파는 건 오늘 당장 코가 뻥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감기 때 며칠 쓰는 건 좋은데, 걔는 일주일 이상 쓰면은 코에 더 좋지가 않아요. 오히려 걔가 코에도 안 좋기 때문에 걔는 심할 때, 코감기 때 짧게만 쓰는 거고, 이렇게 처방받아 쓰는 거는 꾸준히 매일 쓰는 거다. 그걸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효과가 네.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 나이 정말 뭐 50대, 60대 되신 분들이나 오래되신 분들은 이미 만성이 좀 돼 있을 것 같아가지고 더 치료가 어려운가 싶기도 한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염증 자체 저 효과는 저걸 꾸준히 뿌리면 한 1, 2주부터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타나는 시작점은 어린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1, 2주 이상 꾸준히 뿌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코가 더 비염 오래 물수록 흉터가 잡혀 두꺼워져서 구조적으로 막혀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꼭 수술밖에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비염이 다 약으로 치료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병원 가서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좀 받긴 해야겠네요. 당연하죠. 진단을 제대로 받고, 이게 구조적 문제가 큰 건지 아니면 염증, 알레르기 염증이 문제인 건지를 꼭 구별을 하고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좀 응급시 뭐 좀 주말인데 병원 갈 수도 없고, 근데 정말 뭔가 상황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때 약국 가서 할 수 있는 처방약 같은 게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봄에 막 눈물 콧물 너무 심하고 재채기 심하고 가려움증 심할 때 먹을 수 있는 항히스타민제가 있어요. 항히스타민 사서 먹을 수 있는. 이거는 이제 증상만을 오늘 반짝 좋게 해주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우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국 가서 살 땐 딱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시면 되는, 하나가 세티리진이라는 약이에요. 세티리진. 이게 이제 디르텍이라는 상품으로 대표되는 약이고요. 또 하나는 팩소페나딘.
알레그라라는 약으로 대표되는 건데 졸렵기로는 얘가 제일 안 졸렵습니다. 알레그라가.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세트리진, 지르텍 졸려오신 분들은 요 팩소페나딘 드시면 되는데 둘 다 어떤 걸 드셔도 상관이 없고 심한 날은 두 알 드셔도 되니까 그렇게 급할 때는 그 정도 약 봄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든 아니면 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가래라든가 그러니까 좀 걸쭉한 그 침 생길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참 여러 가지 공공장소나 이런 데서는 옛날처럼 침 뱉기도 그렇고 그러면 그냥 맞습니다. 꿀떡 생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보거나 했을 때는 저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가래, 이 먹는 거 이거 맞는 건가요? 네. 드셔도 됩니다. 아유, 뭐 굳이 먹을 거 많은데. 아닙니다. 먹을 거 많아도 이게 재활용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축농증, 부비동염, 비염 있는 분들 이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네, 네.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코를 빨아 마시는 게 하시는데 빨아 마시는 건 되게 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두 가지가 있죠. 하나 코를 빼낼 때 코를 푸는 방법이 있고 빨아 마시는 방법이 있는데 코를 세게 풀면 귀가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효율이 오히려 코 푸는 게 떨어져요. 그래서 빨아 마시는 게 더 좋은데 이거를 이제 빨아 마셔서 삼켜도 되느냐? 누런 거, 초록색 이거 네. 삼켜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삼키라고 저는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아까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코가 하루에 네. 1리터 이상 삼키고 살아요. 감기 때 그 누런 코의 대부분은요. 예. 제가 삼키고 사는 거예요 이미.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고 있어요. 모를 뿐이지. 그런데 그거를 굳이 했다고 뱉어서 색깔 보고 들어 이렇게 하는데 초록색 그 노란색, 갈색 색깔은요 균 색깔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게 되게 균덩어리 같은데. 아니죠. 그 염증이 있을 때 바이러스든 균이든 뭔가 염증이 있을 때 내 몸에 백혈구죠. 면역세포들이 가서 그놈들 처단을 가서 미사일을 쏘잖아요. 네. 그 미사일 중 총알 중에 색깔이 어떤 거는 초록색 색깔이 나오고 어떤 거는 초록색 색깔이 나오고 갈색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즉 내 몸에 나오는 당 단백질 색깔이 그렇게 다양한 색소로 나타나는 거죠. 아,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공격용 무기들이라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우리.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단백질과 탄수화물 색깔인 거예요. 그게. 아, 이게 세균 덩어리가 아니라.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세균을 잡아먹는 그렇죠. 유익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세균들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게 갈색의 무기가 많이 나타나는 데도 있고 네. 어떤 종류의 세균 같은 경우는 초록색 무기가 많이 만들어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색깔을 보고 이거를 막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물론 염증이 많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했죠. 의식적으로 삼키지 않아도 정말 많은 걸 이미 삼키고 살고 삼키면은 다 위산에서 세균들 바이러스를 다 죽어요. 없어지기 소화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괜히 그 유난 떨면서 이거 어떻게 삼켜 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삼키시면 된다. 왜냐면 왜 삼키냐면 이거 뱉겠다고 어르신이 이거 많이 하거든요. 네. 이거 하다가 성대가 더 날아가고요. 아. 성대에서 피 나요. 기침하다가 가래뱉다 피 나는 거 다 결핵암 같지만 사실은 내가 가래뱉겠다고 캑캑거리다가 여기 상처 나서 아. 생기는 게 더 많고 그게 기침을 더 부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마시라 제가 삼켜도 된다 말씀드리고 그럼 어떻게 코를 빨아 마시느냐? 이거 대표님 한번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떼가 맡아보세요. 이렇게 이쪽도 해보시죠. 그다음에 여기 뼈 있잖아. 네. 콧구멍인데 옆을 당겨보세요. 이렇게 예? 한쪽 맞고 어디를? 여기를 맞고 여기 네. 한쪽을 당겨보는 아, 이렇게? 거예요. 네. 이거랑 그냥 안 당기는 거랑 이거 이쪽도 세게 당긴 거랑 아, 이게 좀 더 당기는 게 좀 이렇게 확 되죠. 세게 당기는 세게 거 당겨죠. 같네요. 완전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님은 여기가 연골이 튼튼하셔서 큰 차이를 못 느껴요. 그래서 이게 하면은 여기가 다 쏙 들어가거든요. 근데 약하신 분들, 여성분들은 이게 어떤 분 약간 이게 음압이 걸리니까 이게 딱 붙어요. 아. 그래서 한 번도 코를 빨아 마시지 못한 분도 많아.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좁아지는 건 누구나 좁아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코를 빨아 마실 때 그냥 하면 이게 좁아지니까 한쪽 맞고 여기를 벌려요. 그러면은 하면은 확 넘어가요. 아, 이게 아, 그러네. 이제 뭔가 시원하게 쫙 확 넘어가죠. 그러니까 강하게 그렇죠. 흡입이 되는 느낌이 흡입이 드네요.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귀에도 큰 무리가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세게 코 푼다고 하지 마시고 딱 맞고 한쪽 여기 하고 저는 한 손으로 하거든요. 이 딱 하고 이걸로 벌려서 그다음에 요걸 맞고 이렇게 벌려서 그래서 어디 가서 회의 가기 전에 네. 감기 걸면 이렇게 입천장을 약간 드릉거려야지. 이렇게 한 다음에 꾹꾹 삼키고 가면은 한 30분 정도 가려 없이 기도해요. 네. 아, 저기 이거 혼자서 화장실에서 조용히 해야겠네. 좀 하면서도 좀 더럽긴 한데요. 그래서 집에서 애들이랑 와이프가 그거 가르쳐 준 건데 집에서만은 밥 먹을 때만 하지 마. 계속 지저분하다고 욕 먹곤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렇게 코갈에 우리가 제거할 수도 있고
삼키셔도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